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뷰티맨입니다. 정부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규제 혁신 방안 140 안건 중에 반영구 화장의 비의료인의 시술 확대에 대한 내용을 일부에서 다뤄보았습니다. 자, 일부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 공통적으로 걱정 어린 질문을 해주신 내용이 있어서 이 3부 영상에서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걱정 어린 내용이 무엇이었냐 하면 반영구 화장의 비의료인의 시술 확대하겠다. 정부의 발표는 단순한 계획 아니냐. 이건 결국 실현되지 않는 거 아니냐. 라는 식의 생각을 가지고 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고, 또 계획인데 실현되겠느냐. 라는 식의 생각을 가지고 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일부에서 다루었던 것은 반영구 화장의 시술 확대에 대한 주요 내용을 다루었던 것이고요. 사실은 정부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규제혁신 방안 140 안건이 만들어진 추진 배경이라든지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지는 않았었죠. 자, 왜냐면은 그 부분은 전체적인 부분이라서 그 앞부분에 대한 전문 부분은 사실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 전문에 대한 내용을 사실은 보지 않은 상태에서 주요 핵심적인 내용만 봤을 때에는 뭐 그냥 단순 계획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나 이번 정부의 발표는 두 번째 시리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계획적으로 추진해 왔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전문의 앞부분을 보시면 정부가 얼마나 많은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고 추진해 왔는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전문의 내용의 앞부분을 보는 게 사실은 순서죠.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순서인데 마음이 급하다 보니 저도 여러분들에게 관련된 주요 내용부터 먼저 소개를 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일단 주요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3부에서는 이제 정부가 얼마나 노력하고 심도 있게 추진해 왔는지 그 추진 배경과 특징과 의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가는 것이 옳을 것 같아서 자, 이렇게 3부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정부가 단순히 그냥 쉽게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어떻게 노력해 왔고 추진해 왔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또 그래야 또 관련된 일을 하신 분들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왔구나라는 것들을 알아주시기를 바라시는 분들도 사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언급해주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잘한 거는 잘한 거니까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정부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규제혁신 방안 발표해가지고 보도자료가 나와 있죠. 그 첫 장에는 우리가 거기 잘 보시면 창업에서 폐업에 이르는 생애주기 불편부담 140건 해소 하반기 규제혁신 시리즈 발표 두 번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첫 번째 발표 시리즈가 있었다는 얘기라고 할 수 있죠. 자,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맨 밑부분에 보시면 이번 규제혁신 방안은 신산업 민생규제혁신 성과 시리즈 발표의 일환이며 지난 9월 19일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방안에 이은 두 번째 순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리고 다음 화면을 보시면 국무조정실은 작년 10월과 금년 4월에도 규제혁신 성과를 연속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규제혁신 성과 릴레이 발표 계획 해가지고 1차, 2차, 3차, 4차에 따르는 안건명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2차 안건이었죠. 그래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규제혁신 방안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추진 배경을 한번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 이게 두 번째를 보시면 확인할 수 있는 게 그동안 정부는 다양한 민생규제 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 분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추진해 왔고 이번에는 특히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특화하여 규제로 인한 불편 부담 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비했다라고 나와 있죠. 자, 즉 이번 두 번째 시리즈의 핵심은 바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특화하여 규제에 의한 불편 부담 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비한 내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과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하면 근본 규제개혁 추진 방안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세 번째를 보시면 담당 부처에서 현장 애로 확인과 관련 검토를 병행했습니다. 특히 기업 현장에서 직접 제기하는 불편 부담 요인을 발굴하여 현장 체감도를 제고하였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참고로 이번 안건은, 즉 이번 140 안건은 지난 1월부터 8개월간에 준비하였으며 300개의 인허가 관련 법령 검토 및 300여 건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건의 접수, 27회에 걸친 협회, 단체, 간담회, 지역 방문 70차례의 조정회의를 거쳐 마련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8개월간의 긴 기간에 걸쳐서 추진해온 내용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계획이라면 머릿속에 구상하고 표로 나타낸 거지만, 자, 이렇게 8개월간의 준비를 했다는 얘기는 계획을 떠나 실천을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거 금방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창업, 영업, 폐업, 재창업 해가지고 관련 내용별로 분류를 잘 해서 그걸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갖다가 정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완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각 부처별로 정비 내용, 조치사항에서 완료 시한까지, 즉 완료 시한으로 이렇게 딱 나와 있죠. 그래서 완료 시한까지 이렇게 구성을 해놨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셨던 인적 요건 완화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나온 것이 반영구 화장에 대한 시술 가격 확대로 딱 나와 있죠. 자, 거기 보시면 기존에는 반영구 화장 등 문신 시술은 현행법상 의료행위로 분류되어 의료인만 시술이 가능하나 미용관리와 개성 표현의 일환으로 미용업소 등에서 시술이 성행하고 있어서 불법행위 양산 문제 및 보건위생관리상 문제가 발생되어 왔다. 그래서 개선을 하기 위해서 반영구 화장 등 문신 시술 중 안전위생 위험이 낮은 분야에 대해서는 비의료인의 시술을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자격과 교육, 준수사항 등을 마련하겠다라는 것을 개선에 대한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효과로 영세미용업의 반영구 화장 합법화로 영업여건 개선 및 수익 창출의 확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반영구 화장의 시술 자격 확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기존의 상태와 개선했을 때의 상태, 그 다음에 개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 등에 대해서까지 명확하게 명시를 잘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사항으로 공중위생관리법을 2020년 12월까지 개정을 통해서 완료하겠다라는 그러한 정부의 의지를 명확하게 엿볼 수가 있죠. 자, 지금 화면에서 보셨던 바와 같이 즉 관련 부처는 장장 8개월간에 걸쳐서 준비를 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00여 개의 인허가 관련 법령도 검토해보고 또 300여 건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건의도 접수받고 27회에 걸친 협회나 단체, 간담회, 지역 방문 70여 차례의 조정회의를 거쳐서 마련된 것이 지금의 안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즉 반영구 화장의 시술 확대와 관련된 내용도 결국은 이 8개월간에 걸쳐서 조사되고 준비되어 왔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공부의 노력이 얼마나 심도 있고 그 다음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또 조사해 왔는지를 이번 전문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하셨던 내용들이 조금이나마 이 전문 내용을 통해서 해소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정부의 노력과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사실은 굉장히 의미 있는 발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나름대로의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시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3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